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의 인구 순 유출이 3만 932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세부터 44세 인구가 13,318명에 달해 전체 유출 인구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로는 3만 5,316명이 순유입됐습니다.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컨설팅과 관련해 신청한 조합의 예상 분담금 등 사업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재건축과 사업성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29개 단지 9,740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의 약 6.8배로 높았으며 경기 60대 1, 인천 16.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수도권의 청약 열기를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에는요,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충북, 그리고 세종시 등으로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서울은요, 유입보다는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집값과 전세금 급등의 영향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기도권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 좋다, 부동산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게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게 보실까요? 자, 오늘은 소장님께서 학군과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구 이동이라든가 수요자의 그 소비자 심리, 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구 이동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매입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과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수요가 있죠. 직장과 학군입니다. 그 학군 수요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수요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한다면은 정말로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학군 수요가 그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이 대부분 다 6년에서 12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경과를 거치든 간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무릅쓰고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학군 수요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상승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그 지역에 좋은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 지역에 정말로 명문 학교가 몇 군데가 있고 현재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가격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학군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8학군 얘기하지만 8학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군이라는 부분은요. 통학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서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 하나의 학군으로 지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1학군부터 11학군까지가 이제 서울 지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1학군 같은 경우는 실제 동대문구와 이제 중랑구, 2학군이 마포, 서대문, 은평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학군 같은 경우는 구로, 금천, 영등포구 같은 인근 지역을 다 묶어서 얘기하겠죠. 4학군 같은 경우는 노원구와 도봉구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원구와 도봉구가 이제 4학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학군이 용산구와 종로구, 중구, 그다음에 6학군이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있는 강동구와 송파구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8학군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일대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그리고 9학군은 동작구, 관악구와 동작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학군이 이제 광진구와 성동구, 11학군이 이제 강북구와 성북구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이제 강서구, 그다음에 노원구, 그다음에 현재 강남 서초구가 그래도 학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1순위는 이제 8학군이 강남 서초구요.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원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 수요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계속 이제 진학을 거듭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어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어떤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학군을 절대적으로 봅니다. 평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절대적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그만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요지부동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가라든가 학군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대 거주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학력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실제적으로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실제적으로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도 나 정도 되는 학교는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 대물림을 하는 부분은 당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학력이 높은 세대 거주민 부모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또 유해 시설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떠들고 조금 보기 힘든, 보기가 안 좋은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번화가에서 떨어진 주택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화가에서 떨어져야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대형 편수가 많은 고급 주택 단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강남 서초라든가 아니면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강서 지역의 목동 그 학군 수요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중대형 평수들이 많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30, 40평대 고급 아파트 또는 고가의 단독주택, 대형 빌라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거주민들의 소득이 높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직업이 좋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세대 거주민 부모의 직업이 좋은 수요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당연히 소득도 높고 학력도 높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대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원가, 이제 학군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학원가들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습 학원 밀집도로 보시게 되면 현재 영등포, 양천구 일대가 붉은색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게 목동 학군이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 많이 보이죠. 이게 강남 8학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4학군이 이제 노원구에 포진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수요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체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좋은 대학을 가려면 유치원부터 좋은 유치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아예 저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거의 20년 가까이를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수요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현재 애를 낳고 애가 이제 학교를 갈 시기가 되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움직이게 될 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집값이 비싸다. 노원구만 빼고요. 노원구 요즘에는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동안에는 가격이 오르질 않았었죠. 당연히. 조금 서울 지역과 조금 멀리 떨어진 부분, 교육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당연히 교육적인 부분도 실제로 양천구나 현재 강남 서초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우수학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세대 거주민의 학력이 높은 지역이냐 세대 거주민 부모의 직업이 좋은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당연히 조금 더 차등돼서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학군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쏠리느냐. 자, 그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당신 이사 갈 수 있느냐. 당연하죠. 44.1%. 실제적으로 56% 정도는
당연히 이사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수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앞뒤 가리지 않고 이거저거 재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으로 60% 가까이는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따로 이제 남편과 따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직장 근처에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놓고 아이는 현재 좋은 학군 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엄마와 같이 거주하면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형태의 학업을 집중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폐지 때문에 요즘에 또 말이 많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2025년도까지 이제 완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또 특목고가 폐지가 되는 얘기는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수요들이 대부분 이제 파락군 쪽, 명문학군 쪽으로 다시 턴이 돼서 다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정세값은 당연히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다. 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 전세를 못 구하는 수요들은 대부분 다 또 월세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즌별로 했을 때 현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사를 해야 되는 조건들 때문에 학군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문 8학군 얘기를 하는데 8학군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보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영동고등학교가 78명,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가 74명, 상문고등학교가 58명,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는 강남구고요. 상문고등학교는 서초구입니다. 이랬을 때 1984년도에 서울 합격생 배출 순위에서 강남 8학군이 탑10 안에 순위가 세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8학군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8학군은 곧 서울대 입학의 꿈을 실현해주는 공간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어떤 수요들도 당연히 8학군 가야지만 당연히 서울대 간다라는 공식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거고요. 8학군 열풍의 강남 이사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전세가 상승뿐만 아니라 매매가 상승까지. 현재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가격대가 거의 현재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면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수요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변화 분석 결과 강남 아파트값은 16년 동안 거의 현재 30년 만에 16배가 떴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요 고등학교들이 강남에 이전한 시기가 1976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실제적으로 경기고, 휴문고, 정신여고부터 서울고, 숙명고, 중동고, 경기여고, 보성고까지 여기에 또 중앙고등학교도 들어가겠죠. 이런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8학군 수요가 당연히 거의 30년, 40년 이상을 유지되어 수요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 정책은 당연히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도 폐지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교육 분산 효과 때문에 이거를 시행을 했다가 이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로 돌아서는 거고요. 당연히 대치동이라든가 교육특구 등으로 다시 수요가 쏠리는 거는 지난해부터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사고대 강남 편중 내 교육 요건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건이었지만 당연히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되면 8학군 수요로 다시 재전환되기 때문에 이름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 8학군 수요를 또 현재 학군조 노원이라든가 양서 지역으로 강서구의 목동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수학군의 공통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제로 우수학 공통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밀집 지역, 중장 평형이 많은 지역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가는가. 역세권 중심 상업 지역보다 공원 근린 상업 지역이 많은 저층 건물들이 많은 지역들. 거기에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지역들. 그리고 상가 월세가 저렴해서 통학버스 운영이 용이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그 중부 학원가들이 이전한 효과가 학교가 움직이면서 서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강남 서초로 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역전이 됐죠.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좋은 학교, 학원이 많고 유협소가 없고 학부형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률이 높다. 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황금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현재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 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재건축과 상관이 없이 교육 학군으로 어떤 그 지역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학군과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 강의 보시고 내가 보고 있는 부동산 주변의 학원이나 혹은 학교가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명문 학군이 시작된 바로 강남 8학군 관심 많으실 텐데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강남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우수한 학군에다가 남부럽지 않은 입지를 자랑하는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주택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도 8학군이죠. 8학군 소유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신축 건물의 주변 환경이 좋고 그 주변에는 현재 어떤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공원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제 신축 중이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투룸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교대역 2호선과 3호선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대학교 바로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과 또 연계성이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적하게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 대부분 다 주거지에 많이 포진합니다. 그런 형태가 대표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현재 경부속도로와 연결된 인터체인지 주변이 이제 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하화 사업이 같이 진행되죠. 오른쪽으로 강남, 왼쪽으로 현재 서초와 방배 연결되고요. 장제터널은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테헤란로 이미 연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대형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서초 우면 R&C 단지, 현재 연구원 단지와 일반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재건축 단지가 또 그 주변에 인근에 있습니다. 서초 우성 부지의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또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도상의 그림을 보더라도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 상무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그다음에 실제로 서초중학교부터 서울교육대학교까지 이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군 수요는 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몰리는 수요들이 대부분 다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주택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현재 다세대 주택을 다세대를 이용을 해서 월세방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린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현재 레수요라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된 문화지구가 조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상권들이 특화된 상권들이 또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차원에서는 상권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주변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자금이 흐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백화점부터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인프라 구축은 완벽하게 구축이 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롯데는 이미 창고를 좀 쓰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저렇게 두 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와 현재 이제 어떤 연결된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단지와 연결된 그 어떤 직장인 인구 구성들이 늘어나고 직장인 인구 증가 때문에라도 그 주변 시세가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초와이시 같은 경우 서초와 반포IC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반포 서초IC 구간이 복합 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도로는 지하로 상층부 구간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또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구나 유동인구들이 많아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과 같이 맞물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을 해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이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월세도 가능하죠. 보증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40% 받으신다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와 명문 학군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호재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또 어떤 신축 건물의 희소성 이런 같이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 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탁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8학군 서초구 서초동의 수투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소형 오피스텔,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어떤 조건이 유리해 보일까요? 네, 역삼역 인근이고요. 테헤란호입니다. 이제 완공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주거와 업무까지 겸한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룸 구조의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이 지역이 워낙 또 1인 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제 터널까지 개통이 되면서 테헤란로가 연장이 됐죠. 서초 내륙까지 연결되면서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되는 삼성역과 또 인근에 바로 있고요. 또 왼쪽으로 봤을 때는 강남역까지 도보를 이용합니다. 강남역에 이제 대형 상권 이용한다거나 신분당선 연장선도 개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아래쪽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가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대기업들 현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구성이 워낙 좋아지고요. 벤처 붐이 가장 먼저 일었던 지역이 바로 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가 제2의 벤처 붐이 또 일어나고 있죠. 1인 창업가라든가 또는 현재 청년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현재 업무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소형을 선택하는 부분이 오피스텔입니다. 그 오피스텔 시작했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그 수요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직장 구성 보게 되면 테헤란로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미혼 직장인들이 많죠. 이런 직장인들 대부분 다 거주 편의성이라든가 교통 여건들 이거 따졌을 때 혼자 사는 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따라서 이 주변에 20, 30대 현재 1.5룸이라든가 원룸 오피스텔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과 그 주변 인프라 구축은 워낙 완벽하게 구성이 된 지역이죠. 강남역과 연결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각종 전철 노선이라든가 각종 광역 버스 교통망들 그리고 역삼역과 연결된 또 삼성 복합개발지구 연결된 부분 강남과 서초 연결되면서 강남대로와 테헤란으로 연결되는 업무 집중단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편의시설들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거주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신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격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도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서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거와 상업시설들, 업무시설, 숙박시설 같이 만들어지는 르네상스 복합단지.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업무 숙박시설 한 동, 업무시설 한 동, 이게 두 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설에는 당연히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아질 테고요. 그 직장인들 감당할 수 있는 주변의 주택가들 없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선호할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인구를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충분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탄천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송파와 강남 연결된 지역,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지하의 어떤 영동대로 통합 개발 통해서 GTX A 노선과 각종 교통망들, 지상 구조에는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중심이 되는 업무 활성화 단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단순하게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시장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각종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당연히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하 공간 말씀드린 대로 남북 급행철도부터 해서 GTX A 노선, C 노선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위례신사 경전철서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를 현재 총망라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전철역과 중심으로 된 연계된 연계개발 지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으로 같이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까지 연결됩니다. 강남역까지 현재 표시된 부분이 다 상업지인데요. 그 상업지 부분이 실제적으로 800% 이하까지 현재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월세 가능하죠, 당연히. 2천만 원 보증금은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의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채 보유하시면 노후 생활도 보장된다. 또 대출 가능 금액도 현재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액 5,700만 원부터 1억 300만 원까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헤란도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는 풍부하고 각종 다양한 직장들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 공실이 없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이 됩니다.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절대적으로 300~400만 원 정도 이상은 수익은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토지 가격 급등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주거 업무 겸용 또 이미 완공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올해는 부동산 가치 투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1:1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5년 내 투자 가치 오를 지역을 분석해 드린다고 하는데 1:1 무료 상담이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또 오늘은 부동산계 올킬 김지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강남 3구로 가볼 것 같은데 가볼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그동안 강남 투자가 조금 어려웠죠.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제 전세가가 많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조금 갭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강남 투자의 어떤 적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방배동과 양재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이 강남 투자의 적기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강남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과 7호선 지나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방배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서초구 안에서 방배동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일단은 이 서초구 방배동 쪽은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도 가까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주거 지역의 쾌적성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교통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교통, 학군, 일자리 가까이에 있는 쪽을 투자하라. 그렇게 삼박자를 다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예, 일단은 내방역도 가까이에 있고 가까운 곳은 저 이수역에 있습니다. 이수역에서 한 4분 정도 거리 서문여고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쓰리룸과 투룸이 있는데 쓰리룸도 널찍하고요. 23평 정도 실평수가 그렇고 투룸도 한 17평 정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 실거주로도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또 이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도 이쪽 세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의 생활권을 다 가져가면서 이쪽에 가까이에 법조타운이라든가 가까이에 또 이
저 교대역 쭉 따라가면 강남역, 테헤란로를 바로 접근성이 일자리 최다 지역에 이쪽에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 가까이에 또 그 물 좋죠. 가까이 한강 있죠. 네, 한강 있고 국립 현충공원 들어가 보신 분 별로 없죠.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까치산공원, 낙성대공원 이렇게 쾌적하게 서리풀공원이 또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강남에서도 쾌적하게 매우산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 숲세권까지도 가까이 같이 이렇게 보너스로 가져가는 그런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일자리의 접근성이 직주 근접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요 서초라는 게 요 강남, 사당과 강남 사이에 있죠. 사당 쪽에 일자리 많죠. 강남 쪽에 일자리 많죠. 삼성역 쪽에 일자리 많이 생기죠. 바로 다리 건너면 용산 쪽에도 접근성이 좋고 여의도, 영등포, 구로, 신촌, 마포, 시청 이렇게 직주 근접성,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적인 조건은 두루두루 다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이라면 정비 사업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한강 쪽을 쫙 어우르고 있죠. 예, 굉장히 앞으로 1주구, 2주구, 반포 아파트 이제 반포 주공이죠. 예, 3주구, 4주구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최고가의 아파트가 예상이 되는 곳이죠. 예, 바로 옆에 또 신반포까지도 같이 쭉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수놓을 것으로 이 한강 라인이 또 아름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통 이렇게 주변이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 점점 그 주변이 후광 효과를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가 상승이나 가치 상승이 내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재건축, 이 아파트뿐 아니라 이쪽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재개발하는 지역이 15구역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구역이나 6구역, 13구역, 14구역 지금 이렇게 건설사들이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고르게 이게 그래야 이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게 다 서울시에서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우선 또 이제 우리가 서리풀 터널 이제 결국은 서리풀 터널이 또 이 뚫리는 바람에 이 테헤란로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역에 4차 산업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등 이제 핵심 산업이 일로 들어오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또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는 또 예술의 전당도 있는데 또 이렇게 바로 또 이 예술 대표 문화예술 거점이 되니까 더 예술까지도 같이 함께 가져가는 그런 서초구가 되겠죠. 그래서 방배동이 그렇게 좋고 방배동에서 또 가까이에 사당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이렇게 멋있게 지하 9층이 이렇게 썬큰 시설로 되어 있어서 9층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죠.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복합적으로 개발하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복합 환승센터 업무지에 따라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이렇게 종상향돼서 이쪽도 업무지로 또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서초대로에 우리가 항상 롯데치성 코오롱부지 그러죠. 이쪽이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되면서 쭉 따라서 교대역 또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또 업무지가 이 핑크색 지역은 또 상향이 되니까 또 업무지로 고층 빌딩으로 몰리니까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에 또 AI 또 대학원이 오죠. AI 쪽으로 연구단지가 첨단 산업이죠. 이제 대기업 탑5의 대기업들이 이쪽에 연구단지를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앞으로 더 양재역은 앞으로 더 이제 개발이 되죠. 이쪽에 R&CD 특구 지역에서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자리 늘어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뭐 급행 노선과 완행 노선이 편리하게 지하로 교통소통 원활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상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뭐 자연 친화적으로 도로를 양 끝에 있고 가운데는 공원화해서 서울 그 고속도로가 지금 굉장히 조금 가림막도 있고 그래서 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렇게 다니기가 좀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서울이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지금 GTX ACD 노선이 이 삼성역 이쪽으로 양재역으로도 오지요. 삼성역도 오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 강남 쪽권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ACD 노선을 항상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 좋고 나날이 발전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렇지만 지가가 강남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서초구 방배동이 정말 크게 변화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부동산이 이미 오르고 있어서 후광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투룸과 쓰리룸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시세는 뭐 투룸입니다. 5억 7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투룸인데 다른 데보다 보통 12평에서 뭐 15평 사이인데 17평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뭐 방이 2개 있지만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4가족이 살 수 있고요. 또 7억 7천 뭐 사이에 뭐 6억대도 있습니다. 근데 7억 7천까지 있는데 이 7억 7천은 한 23평 정도 널찍하게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쓰리룸이기 때문에 바로 또 명문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또 게다가 이런 지역은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억 4천, 투룸은 5억 4천 전세에 또 7억 2천까지의 그 전세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진짜 가볍게 강남 이 알짜배기 지역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그동안 억대, 뭐 쓰리룸은 억 정도 돼야 갭 투자를 하실 수 있었고요. 투룸도 보통 7천, 8천, 9천까지 그렇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진짜 투자 적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임대 금액 같은 경우 뭐 한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월 수익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뭐 1주택자는 40%의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 투자 금액은 2억 9천, 4억 1천만 원까지 투룸, 널찍한 투룸과 널찍한 쓰리룸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남 진입 고민만 하셨다면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과 쓰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여기도 주변 환경이 정말 쾌적할 것으로 보여요. 양재 시민의 숲도 바로 근처로 보이고 양재천도 오를 것 같은데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강남 쪽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쪽 지역이 많이 발전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GTX C노선이 이쪽으로 양재역으로 들어옵니다. 강남역 우리가 보통 삼성동에 많이 들어오죠. ACD 노선이 들어오는데 A 노선이 강남 쪽에서 여기 수서 쪽으로 들어오죠. 수서는 SRT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명분이 있는데 이쪽에 양재역은 C노선. 진짜 이 GTX는 띄엄띄엄 여기 생깁니다. 근데 삼성역 다음에 양재역이 C노선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쪽 지역이 앞으로 강남은 개발할 만큼 다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쪽 지역은 그만큼 개발할 여지의 그 토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양재 시민의 역 바로 다음 역입니다. 위례 과천선 또 역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또 이렇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GTX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를 예상해서 미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은 양재 시민의 숲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양재역에서 가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느 곳든지 양재역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하실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강남 쪽에 학군을 무시 못하죠. 학군 때문에 학군과 연계되어서 또 대치동 학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때문에 멀리 다리 건너서도 부모님들이 차를 이렇게 차에다 아이를 태우고 학원에서 또 끝날 때까지 지켜서 밤늦게 이렇게 움직이는 쪽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전세가가 뭐 20억, 30억, 뭐 큰 평수는 더 하겠죠. 이렇게 전세가가 높은 반면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앞으로 이제 돌아서면 계속적으로 오르는 지역이 강남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또 토지 그 건축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강남 쪽에서는 가장 저렴한 거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진짜 쾌적합니다. 양재천 있죠. 천과 또 이 공원 있죠. 공원과 또 요 구룡산 있고 조금 이게 신분당선이죠. 신분당 바로 또 청계산 입구가 있어서 청계산도 쉽게 다닐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건 또 이 종합병원이 큰 게 2개가 있죠. 예, 삼성 서울병원과 뭐 세브란스 병원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게 있어서 나이 드신 분도 투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뭐 소득이 굉장히 높죠. 예, 우리가 항상 그 세계적으로나 어디든지 이렇게 몰려 삽니다. 소득이 높은 곳은 계속적으로 몰려 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도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강남 전체적으로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코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시,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이다. 계속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금도 강남 쪽에 약 한 100만 정도의 서울 시내에 서울시에 약 4분의 1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120만, 13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주택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소 가치 따라가는 게 이제 그 차익이죠. 예, 차익도 보시고 또 수익도 보시고 이렇게 강남은 좀 다른 곳보다 달라서 투자하기가 조금 좀 편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미 서초구 양재동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어떤 개발이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핵심 호재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개발 호재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 이쪽 주변으로 여기 코엑스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중심으로 양쪽으로 쭉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쪽으로만 해도 120만, 130만이 미래에 이제 창출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남 쪽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지하 6층까지 철도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또 이쪽으로 코엑스까지 지하 도시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하 이 영동대로가 봉은사까지도 야구장 한 30배 정도의 연면적이 되는데 이쪽까지 되니까 굉장히 넘나들 수 있고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으로 서울광장의 2.5배 널찍한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가 강남에서 필요한 이런 광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기죠. 삼성부지, 롯데칠성부지, 종상향이 쭉 돼서 이쪽으로 서초역까지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 많이 생기는데 주택이 계속 늘어날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강남은 주택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리풀 터널, 정보사부지죠. 서리풀 터널 뚫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개발할 게 4차 산업
관련해서 블록체인이나 뭐 빅데이터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또 견주어서 정보사부지가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새롭게 탄생하게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이 양재동을 또 눈여겨 보실 곳이 양재 오면 R&CD 특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5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강남이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요거를 조금 보류했었는데 더 이상 보류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AI 첨단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양재역에서도 주택이 있는 쪽이 이쪽과 양재 시민의숲 있죠. 이쪽 지역에 지금 해당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양재동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셔서 다 지어져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AI 지금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이쪽에 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이죠. AI 대학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이 대기업 연구단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고소득 연봉자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더더욱 필요한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화물 터미널 자리인데 22,800 굉장히 3만 평은 안 되는데 22,800평의 넓은 지역 지금 가끔 뭐 뉴스에 나오는데 이곳을 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쪽은 앞으로 우리가 왜 물류, 택배 같은 경우도 이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2시간 안에만 주문하시면 바로 2시간 정도 그 안으로 내가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한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최첨단이니까 이 쓰레기 처리까지도 지하에서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첨단 물류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강남의 가치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일자리가 또 더 늘어나죠. 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뭐 업무 주거, 상업, 공공 여러 가지로 또 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그만큼 주택은 또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완행에서 급행 2가지로 되고 지하로는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면서 또 지상으로는 이렇게 쾌적하게 그동안 고속도로 때문에 매연도 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면 굉장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화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GTX, 이제 ACD가 삼성역에 오는데 양재역이 바로 가까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역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GTX를 바로 직접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지금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쪽에서 가까운데 신분당선이 남북으로의 골드라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 위쪽까지 삼성동까지 가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에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또 이제 수석 광주선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철도는 더더욱 편리하게 교통 좋고 다양하게 좋아지는데 이제 다 좋은데 매매가가 어떤가? 아직 투룸인데 투룸 한 14평 정도 됩니다. 물론 방두개, 거실 다 있죠. 풀옵션이고요. 그다음에 4억 7,500까지고 전세가 굉장히 많이 받쳐주죠. 예, 그래서 4억 5천까지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2,500 정도. 그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도 3천만 원인데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을 40%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2억 4천에서 2억 5,500인데 사실은 이렇게 2억씩 3억씩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나 조금 지나서 이런 쪽을 찾으시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와서 직접 보시고 선택함이 옳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주택 찾기는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사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맞춤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지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